수익은 기준에서 나온다. 여러분들에게 기준을 설정해드리는 전문가 김세윤입니다. 현재 시간은 2025년 4월 7일 오후 20시 40분가량이고요. 오늘은 비트코인이 급락이 나줌에 따라서 차트 위주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데일리TV 코인 전문가로 활동 중이며 실제 방송에서 차트 분석과 비트코인 전략을 전달하고 있는 트레이더 김세윤입니다. 데이 트레이딩만 5년 넘게 진행을 하고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하여 단타 및 스캘핑 기반 매매 타점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요즘 수익 인증한다는 유튜버들 많지만 얼굴 공개하고 방송 출연하고 수익까지 전부 인증하는 사람 몇 명이나 보셨습니까? 저는 말이 아니라 데이터와 기록으로 증명하는 리얼 트레이더 김세윤입니다. 사자가 아닌 증명된 실전 전문가, 이게 저의 차별점이고요. 비트코인 차트로 넘어가서 바로 분석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계속해서 강조해 드렸던 구간이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곧 지옥을 갈 텐데 가는 구간이 어디냐, 81.2K를 이탈하는 시점이다라고 계속해서 강조를 해드렸었고요. 저는 말만으로 해제하지 않고 실제로 타점을 진입해서 이익 실현을 완료하였습니다. 왜 81.2K 이탈인데 평단가가 높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주말 동안 비트코인이 1시간 분 기준 삼각 수렴으로 진행되었고요. 수렴 이탈 이후 진입, 익절을 완료하였습니다. 저희 실제 진입 타점을 공유하는 코인캠퍼스 방에서도 매도 타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매매를 할 줄 모르시는 코린이 분들, 매매를 할 줄 알더라도 계속 손실만 나는 사람들을 위해서 신호등지표를 공동 개발하였고, 차트에 대한 공부 의지가 있으신 분들에게 무료로 차트 강의를 진행하고 있으니 차트 강의와 신호등지표를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하단 더보기란에 링크로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존에 진행하던 첨불 챌린지도 위기가 있었으나 어제 수익으로 극복하였고요. 거래소를 OKX 거래소로 옮겨서 내일 영상부터는 다시 신호등 지표를 통한 수익을 리뷰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니 첨불 챌린지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로 넘어가서 현재 비트코인 상황은 어떤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시간 봉에서 삼각 수렴이 진행되었었던 구간을 표시를 해보도록 할게요. 주말간에 이런 식으로 삼각 수렴 패턴이 진행 중이었던 모습임을 체크를 해볼 수가 있었고요. 이 주말 기간에 진행하던 삼각 수렴 구간의 하방 구간을 이탈하는 시점 82.6K 정도 구간에서 저는 진입을 완료하였습니다. 진입 이후 가격이 반등이 나와주었었고 수면을 취하면서 이익 보정가를 걸어뒀던 구간에 비트코인의 가격이 체결되어 이익 실현을 완료했다고 봐줄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구간까지 홀딩을 했었다면은 더욱더 큰 수익, 한 플러스 300%에서 400% 정도의 수익을 봤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약간 아쉽긴 하네요. 주봉 관점으로 넘어가서 비트코인을 살펴보게 되면은 굉장히 좀 중요한 구간이라고 봐줄 수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을 켜서 보았을 때 이 주황색 선, 주봉상 62동 평균선 구간, 이 구간에서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임을 체크를 해볼 수가 있어요. 따라서 현재 구간에서 62동 평균선을 지켜주면서 이번 주봉 캔들이 상승 반전형 캔들 패턴, 그 이후에도 양봉 캔들 패턴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현 구간에서는 주봉 관점상 눌림목 구간을 한번 노려볼 수 있다라는 정도의 구간이니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본 기준으로 내려가서 살펴보게 되면은 이전에는 제가 설명할 필요가 없었던 구간이어가지고 설명을 안 하긴 했었는데 현재 가격이 많이 떨어짐에 따라서 한번 체크를 하고 넘어가면 좋은 구간이 있어서 그 구간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릴 예정입니다. 주봉으로 넘어가 살펴보게 되면은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주봉 관점에서는 이런 식으로 저점과 저점을 연결을 하고 고점과 고점을 연결을 해 보았을 때 이런 식의 상승 채널의 형태로서 진행이 되는 것을 알아볼 수가 있는데, 이 상승 채널의 하단부 구간이라고 볼 수 있는 구간의 가격대가 이 구간에서 터치를 한다는 가정하면은 대략 70K 정도 구간이에요. 그럼 70K 구간의 하단부 지지 구간 혹은 이전에 저항을 계속해서 받아주었었던 매물대 구간인 74K 정도 구간, 73.8에서 74K 정도 구간을 터치를 해주게 된다면은 현 구간들에서는 반등이 나와줄 그나마 유력한 지지 구간이라고 봐줄 수가 있겠고요. 현재는 74K 구간과 유사한 가격대에서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비트코인 주봉상 현재 지지선이 이렇게 존재되어 있고 각 구간을 이탈을 해주고 터치 반등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그 구간에서는 만약 내가 손해를 보고 있다면 추가 매수를 하기 나쁘지 않은 구간이겠구나 라는 점을 알려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제 본격 차트 분석인 4시간 봉으로 넘어가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시간 봉으로 넘어가서 보게 된다면은 하락 채널의 상단부 구간 터치를 해 주었었던, 그리고 이후 고점을 형성을 해주었던
두 고점 구간을 이어보게 된다면 기울기가 강화된 하락 채널을 이런 식의 형태로 작도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작도를 해 보았을 때 지금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긴 하나 추가적인 반등이 나와주게 된다라고 가정을 해 보았을 때 하락 채널의 상단부인 이쪽 구간을 터치를 해주는 파동이 나와주게 된다면 이 구간에서는 하락 반전형 캔들 패턴이 등장을 한다라고 하면 매도 관점으로서 접근을 해볼 수가 있겠구나 라고 고려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현 구간을 하락 채널 상단부를 돌파를 하더라도 옆쪽으로 움직이는 횡보를 하는 무빙이 나와줄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 말은 즉슨 하락 채널의 상단 구간을 돌파하더라도 이전에 매물대 구간으로 작용을 했었던 81.23K 구간을 재차 돌파하기 전까지는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구간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내가 매수 관점으로서 적용을 하고 싶다. 물론 단타한 점은 제예요. 제가 설명해 드리는 거는 최소 2일, 3일 이상의 스윙 타점을 얘기를 해 드리는 겁니다. 그럼 내가 적어도 매수 관점으로서 접근을 할 거면은 차라리 74K 정도 구간에 설정이 되어 있는 아까 일봉 매물대 구간을 터치를 해주고 반전형 캔들 패턴이 나와 주었을 때 이 구간에서는 손절비, 즉 손익비가 나쁘지 않은 구간이니까 이 구간에서 손절가를 짧게 설정을 하고 진입을 해버리던가 아니면은 적어도 81.3K 혹은 하락 채널의 상단부 구간을 돌파하는 시점에서 매수 관점으로서 접근이 유효하다라고 얘기이고요. 작도 관점은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고 이동평균선 넘어가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동평균선의 색깔부터 설명드리자면은 파란색이 20이고요. 주황색이 60, 보라색이 120, 검정색이 242평입니다. 현재 제가 제일 최근 영상에서 어떻게 설명을 드렸었냐? 4시간봉의 이동평균선이 응축하고 있고 응축함에 따라서 추후에 무조건적인 폭발이 나와줄 거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현재는 역별에 가깝고 역별에 가까운 이동평균선 구간을 이탈하고 재차 저항받아주는 리테스트 저항을 받아주는 시점이기 때문에 폭발이 나와주게 되면은 하방 쪽으로 폭발이 나와줄 가능성이 높다라 그랬었죠. 그래서 그 이후에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설명드렸냐? 81.2K를 이탈을 할 때 저점 매물대를 이탈할 때 강한 거래량이 동반되거나 이탈 이후 리테스트 저항을 받아주게 된다면은 그 구간에서는 매우 강력한 매도 타점 자리다. 즉 쇼타점 자리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이 영상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몇 분이나 진입을 하셔가지고 이익 실현 가져가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까지 입에다 벌려서 가지고 제가 먹을 거를 넣어드리는데 이것도 못 받아 먹으셨다면 반성해야 되는 부분이다 라고 설명이 가능하겠고요. 제가 말씀드렸었던 이전 대비 강한 거래량 이 캔들이에요. 이 캔들 세로줄을 그어보게 되면 자, 이 캔들 당시 이전 거래량이 어땠죠? 굉장히 약했었죠. 이 캔들 이탈하는 캔들이 거래량이 강하게 등장을 해줬어요. 이런 구간은 트랩 구간이 아니라 휩소도 아니라 진짜 이탈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4시간봉 관점상 여기 구간에 진입을 했으면은 적어도 제가 전저점 구간 목표가로 산정을 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럼 76.6K 혹은 76.7K 구간인데 이 구간을 터치를 해주었던 이 구간에서는 이익 실현을 나갔어도 문제가 없었던 구간이라는 얘기를 한번 설명을 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다시 이동평균선 원점으로 돌아와서 설명해 보자면 지금 급락이 나와줬으니까 아 폭발이 끝났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 폭발이 끝났다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동평균선은 이렇게 점점 벌어질 거예요. 20이 제일 단기 추세니까 제일 빠르겠죠. 그럼 얘는 이렇게 내려올 거고 60이동평균선 이렇게 완화돼서 내려올 거고 120이동평균선 이렇게 내려올 거고 242동평균선 이렇게 흘러오겠죠. 아직 이 응축한 이동평균선이 수렴한 구간이 확산되지가 않았어요. 폭발이 되지가 않았어요. 그 말은 즉슨 아직 이 폭발이 끝났다라고 보기가 애매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당장 타점을 잡아도 문제가 없지 않느냐라고 할 수도 있는데 지금은 급락 이후에 매수세가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죠. 따라서 지금 매수 타점 혹은 매도 타점을 잡으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적어도 추가 폭발의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는 구간이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추가 폭발이 나와주게 되면 어디까지 떨어지느냐?
아까 작도 관점에서 설명드렸었던 이 73.8K 구간까지는 1차적으로 떨어질 거고요. 이탈하면은 아까 주봉에서 상승 채널의 하단부 구간이었던 이 구간까지도 70K까지도 가격이 하락할 여지가 남아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동평균 선에서는 현재 역배열로 진행 중이고요. 급락이 나와줬음에 따라서 22동평균선의 기울기가 하방으로 굉장히 강하게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폭발 이후에 22동평균선 첫 터치 구간은 굉장히 강한 저항 구간으로서 작용을 합니다. 물론 100%는 아니에요. 100%는 아니지만 그럴 가능성이 높다. 또 예시를 하나 또 들어보자면은 자, 이 구간은 실패한 사례죠. 실패한 사례인데 이거는 역배열이 아니니까 제외할게요. 역배열인 구간에서 응축하고 폭발 나온 구간, 뭐 정배열로 본다면 이런 구간을 한번 예시로 잡아볼 수가 있겠네요. 응축하고 폭발하고 22동평균선 첫 터치하는 이 구간 반등 강하게 나와주고 눌림목 구간으로서 작용을 했죠. 그 다음에 응축하고 때리고 다시 22동평균선 눌림 구간으로 작용을 했고, 또 응축하고 때리고 22동평균선 구간 반등, 응축하고 때리고 반등 나와주었으나 얘는 추세 전환 나오면서 하락 조정이 진행이 됐네요. 이런 것들처럼 22동평균선의 기울기가 하방으로 굉장히 강할 때, 역배열이란 추세가 동반되어 있을 때, 역배열 혹은 전배열 추세가 동반되어 있을 때 이 구간, 처음 만나는 구간은 눌림목 구간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숏타점을 잡을 거라면은 아까 제가 작도 관점에서 설명드렸었던 하락 채널의 상단부 혹은 81.23K에 존재하고 있는 매물대 구간도 당연히 살펴볼 수가 있겠지만 그 구간대까지는 V자 반등이 나와주지 않는 한 단기간 내에 도착을 해주지 못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린 어느 구간을 노려야 되느냐? 22동 평균선이 이렇게 내려와 줄 때 가격이 터치를 해주고 하락 반전형 캔들 패턴이 마감되어 줄 때 그 구간에서 우리는 매도 관점으로서 접근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음으로 보조지표 켜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보조지표 같은 경우에는 트리플 스토캐스틱이란 보조지표인데 순서대로 단기, 중기, 장기를 나타낸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현재 단기, 중기가 과매도권 도달 해준 모습이고, 과매도권 돌파를 해주게 된다라면은 상승 시그널의 형태로서 보일 수가 있어요. 근데 다만 현재 추세는 역배열인 모습이죠. 역배열, 즉 하락 추세에서 저점 신호는 의미가 없다고 볼 수는 어렵겠으나 의미가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하락 추세에서 자, 가격이 내려갑니다. 그럼 여기에서 나오는 저점 신호가 의미가 크게 있을까요, 여러분들? 저점을 갱신을 해나가는 와중에 나와주는 저점 신호가 여기는 상승 파동의 시작점이다라고 진입을 해볼 수가 있는 구간이냐는 거예요. 당연히 아니죠. 당연히 아니기 때문에 제가 뭐 영상에 설명드리는 뭐 현재 상승 시그널이나 신뢰도가 약하다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구간이 유의미하게 저점으로서 작용을 할 수 있는 전제 조건이 또 하나 있습니다. 또 하나가 뭐냐? 바로 다이버전스예요. 차트 저점은 내려가지만 뭐 보조지표의 저점은 올라가는 일반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일반, 과장된, 히든 상승 다이버전스 등등이 있는데 현재 구간에서는 과장되는 절대 아니고요. 히든 상승 다이버전스 구간이라고도 보기가 어려워요. 그럼 나와줄 수가 있는 게 일반 상승 다이버전스인데 스토캐스틱 보조지표 같은 경우에는 다이버전스를 볼 수는 있지만 신뢰도가 조금 낮습니다. 그럼 대표적으로 보는 보조지표들이 RSI, MACD 이런 보조지표를 통해 다이버전스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저는 RSI 같은 경우, MACD 같은 경우 둘 다 사용을 하지만 현재 요점은 그게 아니니까 참고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라고 다이버전스 언급 정도만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럼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이 보조지표 형태는 상승 반전 시그널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말씀을 드렸다시피 현 구간에서 상승에 대한 신뢰도가 높은 구간이라고 보긴 어려워요. 하지만 상승 시그널이 진행되는 형태에서 숏타점을 잡을 이유는 또 없거든요. 그럼 얘네가 적어도 이 상승 시그널이 해소가 되는 시점이 어디냐? 적어도 저항선인 이 내려오는 22동 평균선을 터치를 해 주었을 때 단기에 이 파란색 선이 빨간색 선을 데드 크로스하는 순간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그 구간에서는 상승 시그널의 해소라고 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저항 구간 22동 평균선 구간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 있는 눌림목 저항 구간으로서 작용을 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 점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의 결론 두 가지 정도를 다시 넘어가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결론입니다. 이번 주 62동 평균선이 터치를 해주고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번 주 혹은 다음 주 캔들 패턴이 62동 평균선을 지켜주면서 상승 반전형 캔들 패턴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이 내려오는 주봉 22동 평균선 혹은 저가 이동 평균선 구간까지 스윙 타점을 한번 노려볼 수 있겠다. 매수 관점으로서 라고 설명이 가능하겠고요. 또 하나로는 현 구간을 이탈하고 가격이 떨어지게 된다면 이전에 매물대 구간으로 작용을 했었던 74K 구간에서 반등 가능성이 있으니 이 점을 참고하시고요. 74K 선도 이탈한다? 그러면은 상재 상승 채널의 하단부 구간인 요 구간 별도로 따지면은 70K 구간에서 반등이 나와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점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반대로 하락 시나리오 같은 경우에는 4시간봉 기준 단기 추세인 22동 평균선의 기울기가 굉장히 강하게 내려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 22동 평균선 구간을 첫 터치하고 하락 반전형 캔들 패턴이 마감되는 순간이 나와주면 빠른 눌림목 관점으로서 매도 타점을 한번 잡아볼 수가 있다 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고요. 수익은 우연이 아니라 기준에서 나온다고 설명드렸었죠. 제가 예측했던 하락 그리고 오늘 보셨었던 분석들도 전부 확실한 원칙과 분석에서 만들어졌고요. 이 기준을 꾸준히 따라오시면 여러분들도 분명 단타, 장타 상관없이 성공한 트레이더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차트 무료 강의 및 신호등 지표를 받고 싶으신 분들은 하단 정보란 코인 캠퍼스 매니저님께 문의하셔서 꼭 참여해 보시고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들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화요일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오늘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